혹시 목 디스크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이제는 수술밖엔 답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이게 맞나? 수술하고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수술은 언제 해야 하는지 하고 밤잠 설치시는 분들.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남편이 목 디스크 파열로 찢어질 듯한 통증을 겪으며 매일 같은 고민을 했거든요. 통증은 견디기 힘들고 병원마다 설명과 권유는 달라 혼란스럽고 방치하면 마비 올까 불안했죠. 그런데 진짜 차이를 만드는 건 MRI 소견이나 통증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에게 핵심 질문을 던졌느냐, 아니면 권유를 그대로 따랐느냐, 그 한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의사 선생님께 여쭤봐야 하는 핵심 질문과 수술을 고민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네 가지 기준, 무조건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짧은 진료 시간에 못 들었던 질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고 진료실에서 잘 안 알려주는 포인트도 콕 집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진료실에서 딱 네 가지만 확인해도 수술이 필요한지 스스로 판명할 명확한 기준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수술 고민의 첫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제 목 디스크 자연 흡수될 수 있나요?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여쭤봐야 해요. 목 디스크는 90에서 95%가 자연 흡수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건 저의 이전 영상에서도 다른 내용인데요. 미국, 유럽 의사들이 반복해서 말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우리들 TV에 이상호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런 케이스를 말씀해 주셨어요. 한 달 정도 내지 6개월 지나면 터진 디스크가, 빠져나온 디스크가 저절로 흡수되는 수가 흔히 있습니다. 또한 앞에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요. MRI로 디스크 조각이 딱딱한지 말랑한지가 보여요. 수분이 많아서 말랑한 조각은 면역 반응으로 빨리 흡수되는 경향이 보이지만 수분이 적고 딱딱한 조각은 혈관 신경이 자라 고착되어 오래 괴롭힐 수 있다고 해요. 즉, 말랑한 조각은 자연 치유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굿라이프 TV의 이경서 원장 선생님께서 MRI를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신 영상이에요. 하얗죠. 이게 뭐예요? MRI에서 하얀 것보다 물이다. 하얀 게 많을수록 물이 많은 거예요. 물이 많으니까 하얗게 보이는 거고, 얘는 말랑말랑한 디스크예요. 그리고 MRI로 디스크가 섬유륜 안에서 볼록하게 나와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섬유륜을 뚫고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지를 봐야 해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심스파인 TV의 영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디스크의 부드럽고 젤리 같은 중심 부분은 수액이라 불리며 디스크의 바깥쪽 단단한 섬유질 부분은 섬유륜이라고 불립니다. 젤리 도넛을 눌렀을 때 도넛방의 틈이나 구멍을 통해 젤리가 튀어나오듯이 섬유륜이 손상되어 틈이 생기면 수액은 그 틈을 통해 밖으로 밀려 나옵니다. 이 젤리 같은 수액이 척수의 신경이나 조직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통증이 생기는 거죠. 이는 디스크 탈출, 급성 디스크예요. 디스크 돌출은 마치 자동차 타이어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차 타이어 안에 공기가 서서히 빠져나가면 압력이 낮아져 타이어의 옆벽이 밖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디스크 돌출의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디스크 중심 부분이 쐐기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을 잃고 마르게 되는데 디스크 내 물질의 압력이 낮아지고 그 결과 디스크 옆벽이 바깥쪽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이 과정은 점진적이고 서서하게 일어납니다. 옆벽이 바깥으로 부풀어 오르면서 이 경우에도 역시 신경을 건드리게 되는 거죠. 섬유륜 안에서 볼록하게 나와 있으며 다시 말해 디스크 돌출이면 상대적으로 흡수 속도가 느리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디스크가 섬유륜 밖으로 뚫고 나와서 흘러나온 경우라면 흔히 말하는 디스크 파열이죠. 다시 말해 디스크 탈출 상태면 수분이 많아 흡수 속도가 빨라 자연 치유가 잘 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이 케이스였어요. 이 차이를 A병원에서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수술만 권했을 뿐이죠. 그런데 급성 디스크 파열, 자연 치유가 보통 잘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는 이 급성 디스크 파열도 디스크 조각의 탈출이 신경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거나 잠 또는 식사, 그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가 6에서 8주 이어지면 3개월 전에는 수술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에게 물어봐야 해요. 제 디스크 조각 딱딱한가요? 말랑한가요? 디스크가 섬유륜을 뚫고 탈출했나요? 아니면 섬유륜 안에서 돌출이 됐나요?
지금이 자연 흡수의 대기 상태인지 아니면 추간공 협착증, 척수증 진행 마비 등의 수술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인지를요. 반드시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즉시 수술 상담을 받아야 해요. 그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우리들 병원 TV의 이상우 원장님의 말씀입니다. 마비를 초래하거나, 마비를 초래하는 것은 발가락이 잘 안 움직인다, 발목이 잘 안 움직인다, 걸음걸이가 잘 안 된다, 소변이 장애가 온다, 발목이 올라가지 않는다, 발끝으로 서지지 않는다, 한 발로 뛰을 때 무릎에 힘이 쭉 빠진다, 이런 마비가 있을 때는 즉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궁금증 하나. 수술을 늦게 해서 마비가 오면 어쩌죠? 여기에 대해 굿라이프의 이영석 원장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자, 의학적으로 신경은 마비가 진행됐을 경우에 48시간, 늦어도 72시간 내에는 빨리 감압을 해줘야 돼요. 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수술하면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응급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는 맞죠. 예. 그런데 마비가 전혀 없어. 통증이 심할 것 뿐이에요. MRI 봤더니 신경이 심하게 눌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수술을 뭐 늦게 한다 해가지고 마비가 온다거나 그러지는 않죠. 사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응급이 아니라면 수술은 4가지가 동시에 받을 때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MRI 소견에 대한 여러 의사의 일치가 필요합니다. 굿라이프 TV의 이경석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MRI 찍었는데요. A라는 병원에서 수술, B라는 병원은 비수술, C라는 병원은 운동.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면은 일단은 아니다, 수술은. 예. 10명의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8, 9은 수술을 해야 되겠네요 라고 의견이 거의 일치할 경우에는 일단은 수술을 고려하라. 두 번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의 통증입니다. 근데 이 기준이 좀 다소 모호하죠? 굿라이프 TV의 이경석 선생님께서도 아주 재치 있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아파서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면 사람이요,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밥을 못 먹어요. 왜? 너무 아프다 보니까는 진통제를 달고 사는 바람에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모든 위에 트러블이 생겼어요. 밥을 못 먹어요. 속이 쓰려가지고. 세 번째는요, 실제로 잠시도 앉지도 못하고요, 잠시도 걷지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이 계셔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요, 직장생활. 돈을 벌어야지 살잖아요. 특히 가장분들. 너무 아파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프세요? 선생님, 저 너무 아파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아파요? 그는 제가요, 작년까지만 해도요, 우리 집에 있는 뒷산을 갔어요. 이제 산을 못 올라가요. 여러분, 산은 일상생활에 안 들어갑니다. 네. 산 안 타면 됩니다. 그죠? 선생님, 저 너무 아파요. 왜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골프인데요. 골프를 못 치겠네. 골프 안 치면 됩니다. 네. 일상생활에 안 들어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죠? 선생님, 너무너무 아파요. 네. 어떻게 아픈데요? 제가요, 운동을 좋아해서 원래 한 5km 걸어요. 근데 이제 3km 못 걷겠어요. 걷지 마세요. 저도 하루에 2km 안 걷습니다. 세 번째, 신경주사 등 충분한 보존 치료가 시행되었는가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으로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입을 모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목 디스크의 환자이자 목 디스 수술까지 경험하신 안규열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유경험자니까 수술을 하는 이유는 못 견디니까 합니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인데, 하나 그래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내가 과연 수술하기 전에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어디까지 해봤느냐가 중요합니다. 보통 통증의학과에서 이제 시술이라고 해서 목에다가 직접 신경이나 관절 주변에 직접 주사를 하는 그런 방식이나, 아니면 기구가 직접 들어가는 그런 시술까지 해봤느냐, 그게 과연 안 들어서 수술까지 갔느냐, 아니면 바로 수술병원 가서 MR을 찍었더니 디스크입니다, 수술합시다, 그래서 수술했는지, 선택의 폭이 있었는 것과 없었는 차이인데, 일단 수술병원 가면 치료가 그냥 수술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이 수술밖에 안 되는 것이고, 수술 전에 해볼 수 있는 치료나 검사를 충분히 했느냐, 그리고 나서 수술로 갔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같은 주사라도 표적 정확도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저희 남편 사례처럼 A 병원에서는 효과가 없었지만 B 병원에서 호전되는 케이스가 실제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수술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납득을 하고 본인의 의지가 있는지입니다. 수술 후 재활 과정도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위에서 떠밀리듯이 하면 재활부터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해요. 수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면요, 우리나라는 참 수술이 쉽게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가 싶지만 보험이 잘 되어 있어도 수술비는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술은 너무 두렵죠. 그래서 저는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가능하면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저희 남편도 이 고통이 끝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결국엔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아주 근본적인 거죠. 수술을 결정해도 자세 교정이 중요하고 수술을 안 해도 자세 교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수술을 해도 또 터지거나 다시 악화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생활 습관부터 바꿔야 해요. 수술을 해도 재발하는 경우 매우 많아요. 근본적인 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언제고 다시 심해지고 그 통증은 가라앉지 않을 거예요. 오늘 내용 정리하면 첫 질문은 자연 흡수 가능성. 예외적으로 즉시 수술이 필요한 신호가 있으면 지체 없이 상담. 그 외에는 4가지 기준으로 차분히 판단하시면 됩니다. 4가지 기준이 뭐가 있었죠? 의사 의견 일치, 일상생활 불가의 통증, 보존 치료가 충분했는지, 본인의 의지가 있는지.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수술할 의지예요. 자세와 생활 습관부터 오늘 당장 바꿔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불안이 아니라 근거로 결정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